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심장 수술하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메카니컬 서포트를 주로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맡겨주신 것이 뭐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제 기계형 순환 보조 장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라는 뜻으로 제 이해하고 강의를 좀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특별히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없고요. 강의 제목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중환자실에서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카디오제닉 샤워 환자들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신부전 진료지 치매 기준을 하여 내용을 준비하였고 앞서도 조금 중복은 되지만 중증 신부전과 급성 신부전 파트의 내용을 주로 토대로 해서 치료 부분 그리고 이 치료의 반응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냐 주로 그리고 약물 치료가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위닝하는가 이런 내용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나왔지만 급성 신부전의 정의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신부전인지 아니면 알고 있던 신부전의 급성 악화인지에 따라서 원인 질환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약 잘 매니지를 해서 퇴원을 시킬 것인지 또는 심장 이식이나 인공심장으로 넘어가는 브리징 세라피를 할 것인가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의 기저질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신부전의 치료는 사실 이 약물 치료 부분에서는 이 슬라이드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들은 우려가 체액 축척으로 이제 중환자실을 입실하게 되고 그 환자들이 관류 저하가 없다 하면 폐부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혈압이 적절히 유지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이뇨제나 혈관 확장제로 이제 우려를 오전시킵니다. 그리고 관류 저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뇨제를 사용하여 우려를 해결하겠지만 적절한 퍼퓨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심제나 혈관 수축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류저와 우려이 같이 호전된다 하면 그렇게 약물 치료를 조절해 나가게 되겠고 우려이 만약에 이뇨제로서도 조절이 잘 안 된다 하면 신대조요법을 고려하고 또는 약물 치료로서 관류 저하 지속이 계속되면서 장기의 기능 부전이 진행한다 하면 기계적 순환 보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환자실에서의 신부전 환자의 치료의 전체적인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인자를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내용들을 보면 이건 제가 전체적인 슬라이드나 이 장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신부전 우리 지침 나온 거의 내용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간을 내서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보는데 환자마다 약을 쓰는 게 다르고 용량이 다르고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기준에서 매니지를 하시면 스텝 선생님께 크게 혼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활력 징후를 잘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잘 확인하고 이뇨제를 쓰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는지 잘 관찰해라. 그리고 환자 상태가 안 좋다 하면 A라인을 잡아서 혈압을 좀 더 잘 모니터링하고 앞서도 나왔지만 프로 BMP가 예후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뇨제를 열심히 썼는데 환자는 뭐 네가티브가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화를 내시죠. 그래서 그 이뇨제의 용량은 모두 써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플루스메드 20에서 40mg 정도를 해야 하고 이전부터 이뇨제를 쓰던 환자들은 그 용량에 적어도 준해서 시작을 해야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응이 없다 하면 사이자이드 계통과 봉합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런 반응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신대처요법으로 빨리 넘어가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제 같은 경우에는 수축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으며 우려혈 개선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환자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혈전증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혈전제 항응고요법도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를 매니지할 목적으로 마약류 사용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심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혈압과 함께 관류 저하가 있을 때 수액 치료를 우선하고 수액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강심제를 고려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심제 약들은 사실 전문 선생님들은 관심이 많을 겁니다. 어떤 약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약이 다르고 또 각각의 효과가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을 잘 숙지해서 이 약이 어디 수용체에 작용을 하고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는지, SVR을 올리는지, 단순히 SVR만 올리는 약인지, 또는 아이노 다일레이터 같이 SVR은 낮추면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제들을 RV 페일러나 이런 선택적인 환자들한테서 사용해서 반응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방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입니다. 수액 치료를 하고 그리고 혈관 수축제가 필요한 경우에 노에피를 우선 고려하고 민 프레셔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며 심박 출량 저하가 동반돼서 관류 저하가 있다 하면 강심제를 조금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관류 저하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혈압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SVO2라든지 락틱 애시드 같은 것들이 악화된다 하면 관류 저하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하고 가능하면 최소 용량으로 최소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리고 약제에 반응이 없다 하면 약 용량을 부적절하게 계속 올릴 것이 아니라 순환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증 신부전의 내용에 좀 들어가 보면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수행요법이나 정주요법 이런 것들로 이제 호전되지 않는 신부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 대체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임시적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라든지 결국에는 심장 이식이나 이식형 기계 보조 장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나왔지만 신부전의 정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막스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환자들한테서 이런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를 어떤 시기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들을 단계로 분류한 내용이고 그걸 보면 우리가 프로파일 1 같은 경우에는 시민성 쇼크를 말하고 강심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되는 것이 프로파일 2 그리고 이 오른쪽에 중재 치료 필요 시기를 보면 프로파일 1 같은 경우는 수시간 내 응급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실 환자를 표현하는 것일 것 같고 그리고 프로파일 2나 3 같은 경우에는 입원해서 약을 쓰는 중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든지 약을 씀에도 악화되는 환자들은 수주나 수개월 이내에 어떤 그 다음 단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 6 같은 경우에는 퇴원해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제 진행할 전 단계의 환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용어가 여러 가지 나오면 중증 신부전도 나오고 급성 신부전도 나오고 시민성 쇼크도 나옵니다. 시민성 쇼크는 아까 인터막스의 1에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조직 관류 저하가 되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런 시민성 쇼크도 이번에 SCAI 스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시민성 쇼크 단계를 A, B, C, D, E로 나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볼륨 리플레이스에 반응하지 않는 전형적인 단계는 C를 표현을 하고 어떤 중재 시술이 필요하고 중재 시술에도 악화되는 단계를 D, E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간 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민성 쇼크 나타나는 환자들이 급성관동맥 증후군입니다. 급성관동맥 증후군 환자한테서 동시에 중재 시술을 하고 그리고 강심제나 혈관 수축제를 쓰면서 관류 저하 장기 부전이 개선이 되면 치료가 되는 것이지만 심장 쇼크 심한 경우에는 단기적 기계 순환 보조 장치를 고려하기도 하고 거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를 유지하면서 심장이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쇼크 환자에서 위험도나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런 스카이 분류를 사용해서 환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곧 어느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산소 치료라든지 강심제 사용, 아까 노에피네프린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인 임시적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 경우에는 원인 교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응하지 않는 신부전 환자한테서 고려를 하여야 하고 흔히 4가지가 설명이 나옵니다. IABP, 임펠라, 탄데마트, VA 에크모. 가운데 있는 임펠라와 탄데마트는 아직 국내에 소개되어 있지 않고요. IABP를
과거에 이제 순환기 내과 선생님 조금 연배에 있으신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면 사실 그 당시에는 에크모가 국내에 아직 원활하게 사용되지 않을 당시여서 그런데 지금 유속을 보면 IABP는 0.5에서 1리터 정도로 지지할 수가 있고 VA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3에서 7리터 굉장히 강력한 정도로 이 순환을 보조해 줄 수가 있고 IABP 장점이라 하면 대동맥 관을 하나 넣어서 좀 짧은 기간이지만 작은 관을 통해서 보조를 할 수가 있으며 후부하를 떨어뜨리고 관상동맥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고 지금도 아직 인디케이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VA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우심방에서 혈액을 뽑아서 대동맥으로 넣어줌으로써 순환 보조는 해줄 수 있지만 동맥압을 올리는 효과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후부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전부하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 때문에 이 순환 보조를 하면서 심장 기능 회복이나 위닝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풀한 순환 보조 장치임은 분명하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대동맥 풍선 펌프는 하행 흉부 대동맥에 풍선이 들어가 있어서 이완기 때는 수축이 되고 이완기 때는 확장이 되고 수축기에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서 이제 심장의 후부하를 감소시키고 이완기 때 확장이 됨으로써 관상동맥 혈류를 이론적으로 좀 증가시키면서 혈압을 좀 올릴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성상 이 수축기와 이완기가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라든지 아트리얼 프레셔를 이렇게 맞춰서 하게 되고 원래 A라인 웨이브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IBP가 이때 부풀어지면서 압력을 이렇게 올리고 코로나의 퍼퓨전은 다이스톨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퍼퓨전을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인 동맥압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임펠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핫한 장비고 순환기 내과 선생님들이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마 활발하게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장비인데 이건 대동맥을 통해서 이 관이 들어와서 펌프가 LV에 팁이 위치하게 되고 어센딩 아orta에 사이드홀이 위치함으로써 LV에서 직접적으로 혈액을 뽑아서 대동맥으로 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에크모에 비해서 양은 적지만 LV의 언로딩 에 굉장히 효과적인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데마트 같은 경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익스트라코프리얼 멤브레인 옥시게네이션의 약자고 정맥 혈관에서 혈액을 뽑아서 펌프를 통해서 산화기로 밀어주게 되고 산화기에는 가스가 들어와서 산소를 공급받고 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다시 넣어줌으로써 폐의 기능도 보조하고 동맥혈로 어느 정도 이상의 압력으로 혈액을 넣어주기 때문에 순환 보조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제닉 샥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임펠러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서구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가져와서 그럴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되지는 않지만 아마 들어오게 되면 시민성 쇼크에서 우선 고려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실 부전이 지속되거나 또는 그 사이에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에크모 적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 케이스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2분 정도 나면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이 위닝하는 크라이테리아인데 뭐 혈압 온도 유지되고 맥압이 나타나고 에코 파라미터에서 뭐 이제 LV 펑션이 호전되는 걸 보고 줄여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흉통으로 내원한 7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혈압은 92, 60, 84 정도였고 ST 세그먼트 변화가 있고 엔자임 상승이 보입니다. 전적인 MI였고 안지오를 해보니까 레프트 메인에 디지즈가 있어서 스텐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는데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어레스트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지오룸에서 직접 바로 에크모를 삽입하고 에크모를 유지하면서 레프트 메인에 스텐트 인터설션이 이루어졌고 환자는 이제 적절히 에크모를 유지를 하면서 시술을 마치고 나왔고 이런 내용은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히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게 자기 폐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 부분이 대동맥 근위부에 가기 때문에 에크모가 VA 에크모가 원활히 돌아간다 하더라도 대동맥 근부에는 저산소 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케어가 굉장히 VA 에크모에서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다리에 혈관을 쓰기 때문에 림이스케미아나 이런 것들 또는 그리고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잘 해야 혈전이나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특별히 인투베이션 이런 거 없이 잘 유지됐고 IABP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서 앱트로드를 좀 줄이고 앱 언로딩을 시키는 효과를 같이 받고 환자는 5일 후에 원인 질환이 완전히 잘 해결됐으니까요. 5일 후에 하트 펑션 회복된 걸 확인하고 위닝이 가능했고 퇴원했습니다. 22세 여자 환자분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호흡곤란으로 왔고 일주일 전에 PID 진단이 돼서 염증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온 당시 90이 60이었고 하트레이트 110 이외 프로BNP 상승되어 있었고 엑스레이 보면 카디오메갈리 풀모 에데마 전형적으로 보였습니다. 환자 에코상에 EF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지만 자꾸 임팩티브 엔도카타시스 증거는 없었고 입표준이 약간 차 있으면서 조금 뭐 안 좋아 보인다 정도였는데 밤 사이에 서든 콜랩스가 발생했습니다. 뭐 인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했기 때문에 ICU에서 급하게 V에 에크모 인설션이 진행됐고 자칫 이런 환자들은 조금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조금 밤 사이나 며칠 사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면 피모랄 아트리 베인에 조그마한 카테터를 넣어놓고 빨리 에크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증상이 호전이 됐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6일째 위닝이 되었고 18일째 퇴원했습니다. 전형적인 마요카다티스 환자의 코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삽입형 가심실 보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음 신부전의 정의에서 앞서 두 케이스는 원인 질환이 적절히 교정되면서 빨리 기계 보조장치를 위닝할 수 있던 경우고 지금 다음 보여드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경우죠. 신부전이 있어 오다가 갑자기 나빠진 경우고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이식형 자심실 보조장치나 심장 이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자심실 보조장치가 필요하고 심장 이식 필요한지 잘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심장 이식 현황을 보면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형 기계 순환 보조장치가 점점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응급도를 보시면 어떤 혈액형에서는 어느 정도 상태면 굉장히 이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53세 남자 환자분이고 알고 있던 DCM이었고 CKD가 진행하고 리버 디지를 가지고 계시고 숨찬 증상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이 시점에서는 이제 퇴원을 못 하시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ICU에 계시면서 이제 에크모 같은 장비 유지가 필요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다행인 것은 당시에 이제 이식형 자심실 보조장치의 승인 절차가 잘 진행이 돼서 환자는 엘바드 하트메트 2를 삽입할 수 있었고 환자는 당시에 굉장히 이런 키드니 디지의 카객 시간 부분 때문에 입원 재활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은 이렇게 이식형 보조장치를 달고 퇴원해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환자분이 좀 일찍 이식을 결정하셨는데 이식하고는 한 1, 2주 만에 다 회복하셔서 바이옵시하고 퇴원하신다고 25일 정도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를 잘 이용하면 이런 환자들을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좀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